여러분 2시간 30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1번부터 해서 20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히 설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약수령 문제의 경우에는 정답이 없고요. 정답보다는 모범 답안, 그죠? 모범 답안으로 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간결하게 한두 문장 내외로 작성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자, 시험장에 가시면 연필 쓰실 수 없으십니다. 검은 볼펜, 검은 펜도 괜찮은데 펜보다는 볼펜으로 답안 작성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자, 답안 작성할 때는 바로 이 지면에다가 적는 것보다는 시험지에 매 페이지의 하단에 연습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연습란에는 여러분이 낙서를 하셔도 되고요. 많은 연습으로 키워드 생각해 보시고 고민하셔도 되고요. 자, 연습란에 적는 연습을 하시고 2기 옮겨 적는 걸로 답안은 깔끔하게 답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시험지예요. 자, 이번 시험 문제 1번부터 약수령이 나온 건 아닌데 제가 아까 분석해드린 순서대로 제가 기출문제 번호를 매기고 있죠. 자, 서브 프로그램 구현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형상 관리가 아니고 통제 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세요 라는 문제였다는 거죠. 자, 지난 회차가 형상관리와 관련된 문제였고요. 이번에는 형상통제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인데 논수령 아니에요. 간략히 설명하세요. 약수령이에요. 한 문장 정도도 충분합니다. 다 적지 않아도 하나라도 키워드 있으면 5점이고요. 자, 이렇게 약수령일 때는 부분 점수 있어요. 자, 이게 본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이론 강의가 아니죠. 형상통제 이론 수업을 하려는 게 아니고 필답형 답안 작성 시 주의할 점, 채점 방법, 답안 작성 요령 등을 여러분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간략히 설명하세요 라고 그냥 이 단어에 대해서 나올 때는 형상통제의 정의를 적으셔도 되고요. 형상통제의 장단점, 뭐 종류, 뭐 이런 식으로 뭐 효과 이런 걸 적으셔도 충분합니다. 단 주의할 점 뭐냐면 아예 관련 없거나 틀린 설명을 드리면 부분 점수도 안 주고 빵점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럼 형상통제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러면 그래도 사람이 채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글씨를 명확하게 적으시고 처음에 공부하실 때 내가 용어가 나오고 약수령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 형상통제 단어 적으시고 은는이가 뭐 이렇게 적으시고 이걸 자 주어로 잡으시고 여기에 내가 한 문장 정도로 이다 로 문장으로 마무리해야지 라고 틀을 잡으시고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뭐뭐임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래도 좀 더 명확하게 내가 정의로서 마무리를 할 때는 문장형으로 완성하는 걸 권해드리고 채점 사항이랑 상관은 없는데 약수령 대비를 너무 막막히 하셔서 그렇습니다. 자, 뭐 퀴즐렛이라든지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는 활용을 하셔도 되는데 최종적으로 시험 보러 가기 전에는 반드시 지면에다가 손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꼭 그런 점검 과정을 거치시고 시험장에서 수월하게 마무리하세요. 자, 제가 샘플을 보여드렸는데 자, 시험장에서 빨간색으로 답지 적으면 채점을 아예 안 해요. 빵점. 검은 펜으로 제가 지금 화면에는 붉은색으로 시험지 해설에도 붉은색으로 해놨는데 시험장에는 검은색으로 적는 겁니다. 검은색만 채점합니다. 형상통제는 뭐뭐 말한다, 뭐뭐이다예요. 자, 형상통제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보던 책에는 형상제어라고 얘기를 학습을 했는데, 그렇죠? 자, 형상통제. 제어, 변경 제어와 관련해서 정의를 알고 계신 걸 적으시면 됩니다. 형상이 뭐예요? 대상이죠. 형상들이 있죠. 아, 그러면 그걸 통제한다라는 걸 풀어서 적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원래는 영어로 학습을 마무리하시는 게 좀 권장드리는 사항이에요. 자, 형상, 통제.
통제라는 단어보다 컨트롤이 눈에 들어오죠. 관리해요. 이제 컨트롤하면 제어, 관리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시고 형상이 있으면 형상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관리하는 거.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을 할지 말지와 변경 어떤 활동을 할지를 컨트롤, 통제하는 거. 형상이라는 단어, 통제라는 단어가 정의에 한 번 더 쓰였어도 이렇게 문장으로 좀 덧붙이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뼈대를 만들으시고요. 붙이고 붙이고 붙이고. 그죠? 네. 형상 통제는 형상 목록의 변경을 요구해서 검토 및 승인해서 현재의 소프트웨어 기준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을 얘기한다. 과정이다. 좋습니다. 그러한 과정. 자, 기준선 뭐라고요? 베이스라인이라는 키워드 좋고요. 자, 이런 형상 통제하는 과정에서 승인을 얻어야 되는 기구, 그렇죠? 이름을 적으셔도 부분 점수 있습니다. 또는 버전 관리라는 단어를 적으셔도 좋은데 버전 관리에 대한 정의를 적으시면 그거는 빵점이에요. 그렇죠? 버전 자체도 형상의 대상이기 때문에 적으시면 되는데 잘못 정의를 하시면 이게 형상 통제가 아니고 버전제예요. 버전 관리에 대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형상 통제 학습을 해당 모듈을 몇 개를 두고 하셨는데 저는 4번째 서버 프로그램 구현 모듈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신 마무리였기 때문에 분석을 서버 프로그램 구현으로 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구현 이 부분은 여러분 나올 줄 알았고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 5점이었고 2개를 적었죠? 자, 그래서 부분 점수가 있었습니다. 둘 다 적으셨으면 당연히 5점이고요. 자, EAI 구축 유형 중, 자, 시험장에 가셔서 가능한 연습란을 활용하시고 시험지에 너무 지저분하게 낙수를 하시거나 밑줄을 걷지 마세요. 낙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뭐 이렇게 밑줄 살짝 걷는 거, 살짝 표시하는 거 자체는 괜찮은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약간의 밑줄 정도는 허용을 해요. 근데 여기다 막 낙수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유형 중 메시지 버스랑 하이브리드를 시험지에서 주어졌어요. 문제에서. 나머지 2개 적으세요. 그죠? 자, 그렇게 복원된 시험 문제 보셨는데, 자, 실제 이제 저희 시험 보러 가신 분들 얘기로는, 자, 이렇게 토폴로지 개념도가 그림으로 나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개념도 나오면 조금 더 떠올리기가 쉬우셨을 거예요. 자, 유형을 적어라 해서, 자, 어플리케이션이죠. 미드레이어가 없고요. 어플리케이션 간에 직접 연결을 한다라고 해서 뭐라고 적으셨어요? 포인트 투 포인트, 포인터 투 포인트, 피어 투 피어. 그죠? 다 맞습니다. 3개 다 적는 게 아니고 그 중에 1개만 적으셔야 돼요. 여러 개 적으면 안 되고요. 1개. 자, 그리고 단일 접점 허브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자, 중요한 건 중앙 집중형 방식이죠. 자, 가능하면 설명에도 밑줄이나 동그라미는 안 하시는 게 조금 좋고요. 자, 연습란을 활용을 좀 많이 해주세요. 또 연습이 필요해요. 막상 시험장에 가면 여기에 뭐 빨간색 긋고 싶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허브, 그죠? 허브 앤 스포크라고 해서 뭐 장단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중앙 집중적 방식이고 허브 장애하면 다른데 다 영향을 미친다. 자, 메시지 버스 방식 그리고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 해서 여러분이 EAI 학습을 잘 하셨습니다. 그죠? 자, EAI는 기업 내부에서 연결하는 거죠. 뭘요? 어플리케이션을. 그죠? 서비스 간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데, 자, 피어 투 피어, 자, 저희 모듈 교재에 피어 투 피어와 포인트 투 포인트를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설명을 했어요. 그죠? 포인트
포인트 투 포인트 또는 포인터 투 포인트 뭐 그런 것까지도 답안의 모범 답안의 번주이기 때문에 다 맞다라고는 했는데 정확하게는 피어 투 피어 또는 포인트 투 포인트로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브 앤 스포크. 자, 이거 한글로 적으셔도 맞다라고는 해요. 허브 앤 스포크.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가 아니고 학습을 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그죠? 스펠링 틀리지 않게 하는 연습이 시험 준비예요. 그죠? 자, 3번입니다. 약수령 문제. 아유, 약수령 문제 너무 노출이 많이 되고 있죠. 자, UI. 자, 실제 시험 문제가 제가 지금 복원을 해서 약간 학습과 더불어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정의를 추가를 했어요. 근데 생뚱맞아요. 어떤 문제는 너무 과하고요. 어떤 문제는 너무 짧아요. 시험 문제가.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UI의 설계 원칙 중 직관성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간략하게도 안 나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UI의 설계 원칙 중 직관성에 대해서 설명하세요예요. 그렇죠? 네, 근데 학습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럼 UI는 뭐지? 유저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와 컴퓨터 상호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계 작업을 뜻한다 라고 제가 좀 덧붙여 봤습니다. 자, 화면 설계 부분에서 출제가 됐고요. 자, 지난 회차에는 단어가 나왔고 이번 회차에는 그 원칙 4가지 주요 원칙 중에서 직관성에 대해서 출제가 됐죠. 자, 그러면 연습하셨죠? 자, 연습란에다 하셨겠지만 직관성은 뭐뭐뭐뭐뭐뭐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성은 좀 한자 공부는 아니지만 그러한 특성이다, 성질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직관성은 뭐예요? 딱 직접적으로,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뭐 직관성은 바로 쉽게 뭐 그런 부산화 그런 용어들을 적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그래서 설계 구조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는 원칙이다, 성질이다, 뭐 이렇게 하셔도. 자, 이제 이게 UI와, 그러니까 설계의 원칙 중이다니까 이 원칙 마무리로 해서 원칙이다 하면 조금 더 정의가 정확한 거고, 자, 그런 설계의 고려사항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한눈에 기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원래 키워드는 누가, 사용자가 또는 누구나. 근데 은은이가 주어가 없더라도 또 뭐를 설계구조라는 단어를 좀 빼먹더라도 자, 이 답의 키워드는 쉽게 이해 사용입니다. 이 쉽게가 한눈에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가장 좋은 건 쉽게 파악. 수월하게, 그렇죠? 바로 뭐 이런 것들만 있으면 5점 후하게 채점을 한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계 원칙 4가지. 자, 직관성, 유효성, 학습성, 유연성. 자, 지난번에는 표가 주어지고 빈칸이 나왔어요. 자, 설명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학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 출제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일반 용어와 뭐 특별히 다를 건 없어요. 그죠? 예. 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죠? 이렇게 약수령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바로 갈게요. 자, 이 문제가 난이도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풀이를 해서 의외로 맞으신 분이 많은 문제예요. 자, 테스트 문제죠. 테스트 문제 2문제였어요. 자, 제가 이번에 저 테스트 문제 균형성 있게 출제를 했군요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지금 4번으로 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 부분에서 출제한 해당 문제는 화이트 박스 테스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화이트, 그죠? 예. 자, 명세 기반과 구조 기반 이 2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그중에 구조 기반과 관련된 테스트에 화이트 박스 테스트를 떠올리시면 돼요. 자, 시험지에서는 화이트 박스라는 키워드가 정확하게 노출되는지는 모르지만 자, 흐름 그래프가 주어지고요.
자, 시험지에서 분기 커버리지가 주어지고요. 수행하는 경우에 테스트 케이스 경로를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자, 제가 나열형이라고 했는데 시험지에 소가로를 표시가 한 상태였어요. 시험지가 답안지라 그랬죠? 네, 시험지 답안란이 답이라고 적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1번, 2번이라고 되어 있으면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그죠? 1번은 맞고 2번은 틀려요. 그럼 부분 점수 2점 또는 3점 줘요. 이게 문제에 따라 약간 다른데 2.5점 이렇게 소수점으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공단은. 자, 그럼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화이트 박스 테스트. 제어름 그래프. 자, 들여다보고 있죠? 여러분이 자 보시면 알겠지만 포인터라는 변수, XY라는 변수, 리절트라는 변수가 사용이 되었구나. 출력도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실 텐데 자 이렇게 하나하나 파악하니까 화이트 박스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 코드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죠. 자, 제어름 그래프의 제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컨트롤이죠. 자, 제어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제어 구조 제어 구조 저희 배운 것 중에 그쵸? 예, 직접적으로 그쵸? 하나 스텝 수행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뭡니까? 선택 구조.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반복 구조. 선택과 반복 구조에서는 이렇게 선택할래 저렇게 선택할래 마름모 모양을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그렇죠? 판단을 하죠. 그래서 결과가 yes, no 또는 true, false. 원래 true, false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 문제 yes, no라고 나와서 좀 당황하셨을 수 있어요. true, yes, false, no로 표현하는 기출 흐름 그래프였어요. 제어름 그래프. 자, 판단에서 결과가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는 자 결정 포인트. 그러니까 분기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자, 나눠지잖아요. true 아니면 false. 자, 이걸 결정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정 포인트. 자, 우리 여기 주어진 문제에서는 결정 포인트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나왔네요. 2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결정 포인트. 그죠? 자, 그리고 6번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결정 포인트. 자, 실제적으로 2번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if문, 그렇죠? 스위치 케이스문. if문이죠. 여기에서는 자, 선택하는 경우. 자, 이 부분은 yes 있는 부분이 흐름이 어디로 가요? 반복 구조. 그렇죠? while과 같이 for와 같이 이렇게 while이죠. 여기에서는 자, 이렇게 결정 포인트들을 어떻게 true, false, yes, no 부분을 최소한 한 번씩은 방문을 하면 그게 분기 커버리지, 결정 커버리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뒤에 해설표를 먼저 보여드렸는데 그걸 조금 쉽게 갑시다. 그렇죠? 예. 첫 번째 답안란은 몇 단계? 7단계. 그쵸? 7단계로 어떻게 방문을 하면 될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6단계. 얘네를 두 개를 짝을 해야 최소한 한 번에 트루 필스를 방문을 하는 분기 커버리지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 경로를 자, 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7단계 먼저 해볼게요. 자, 7단계. 자, 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프로그램 부분이 아니고 부분적인 제어 부분에서 자, 1번을 방문을 하고 2번을 방문을 한 이후에 yes인 경우로 해서 3번을 수행을 하고 3번을 수행을 하고 4번 수행하고 5번 수행하고 6번을 수행을 하고 6번에서 결정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yes인 경우로 해서 이렇게
자, 보이세요? 1, 2, 3, 4, 5, 6. 자, 6번에서 yes 갔기 때문에 1번 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 제어 구조가 결정 포인트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최소한 한 번은 yes, no가 방문이 되는 경우를 테스트 케이스 경로로 정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방문 안 된 요 지점 지금 보이시지 않습니까? no. 그리고 여기에서는 no. 이 부분 보이시죠? 아,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no 안 갔으니까. no 안 갔으니까 이렇게. 니은이네요. 1번. 자, 2번 방문에서 밑으로 no인 경우이니까 4, 5. 6번 결정 포인트죠? 자, 결정 포인트 6번 한 다음에 no니까 7.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잘 보세요. yes, no 한 번씩은 다 방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7, 6개의 경로를 순서대로 적은 겁니다. 이게 분기 커버리지, 결정 커버리지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명확한 표현을 하자면 결정 포인트 되는 부분이 각각 2번과 6번이 있죠. 2번, 6번에서 자, 1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yes, yes. 그쵸? 예, yes, yes. 로 결정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여기에서는 no, no. 결정 포인트 가장 쉽게 정하는 방법은 yes 짝, no 짝 해서 이렇게 한번. 그래서 결정 포인트마다 yes, yes, no, no, true, true, false, false 이렇게 적는 방법이 가장 쉽고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있었죠. 하나 더 있는 방법은 결정 포인트 방법이 yes였죠. yes, no. 그리고 no, yes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었던 또는 이라는 답안이었어요. 그죠? 네. 자, 만약에 제가 밑에 있는 이거의 경우를 다시 한번 그려드리자면 yes, no죠. 자, yes, no예요. yes, 아이고, 그죠? no. 제가 지금 분홍색으로 한 부분 1번, 2번, yes, 3번, 4번, 5번, 6번, 7번 yes, no.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여, 7스텝 이렇게 적으시고 저기에 방문 안 한 한 번이 더 있네. no 밑으로 내려올게요. no.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렇게 자, 1번,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자, no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4번, 5번, 6번. 자, 6번 다음에 어떻게 해요? yes니까 올라가서 1번. 하나, 둘, 셋, 넷, 다 6개, 7개, 6개 이렇게 해서 답안을 작성하시는 방법. 제가 가장 처음에,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yes, yes, no, no 케이스 또는 yes, no, no, yes 케이스 두 가지 중 하나만 적으시면 5점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또는인 답안이었고 분기 커버리지가 처음 출제됐고 이 정도 수준 출제되면 적정한 난이도다 조금 더 높다라는 느낌으로 그렇죠? 한번 출제됐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이걸 높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한번 출제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한 걸 알아요. 공단에서. 그죠? 네. 자, 그래서 분기 커버리지, 결정 커버리지 동일한 얘기예요. 자, 4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5번은 약수령 아니죠? 자, 이렇게 설명해서 자, 시험 문제에서는 키워드가 뭐가 나왔냐면요. 동치분할 테스트, 경계값 테스트 등과 같은 종류가 있다.
이게 키워드로 잡아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윗부분은 제가 조금 더 구성을 했어요. 자, 그 앞부분에 화이트 박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유 공평하네. 이번에 뭐요? 블랙 박스 테스트. 자, 검은색으로 쓰셔야 됩니다. 검은색 볼펜, 블랙박스, 토라고 적었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두 줄 적으시고 사인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두 줄 적으시고 테스트 영어로 적으셔도 되고요. 당연히 연습란에 연습하시고 이동하시는 겁니다. 문제 읽어볼까요?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법 중 프로그램의 외부 사용자의 요구사항 명세를 보면서 요구사항 명세서를 보면서 그 요구사항에 맞는지 테스트해요. 안에 관심 없어요. 테스트를 수행하며 주로 구현된 기능을 키워드 테스트한다. 기능 테스트. 기능을 테스트한다. 기능 테스트와 동일한 블랙박스 테스트. 자, 명세라는 표현을 해서 명세 기반 테스트라고 하며 이건 제가 솔직히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답을 이렇게 설명하면 명세 기반 테스트라고 적으신 분들이 계세요. 맞게 해줬습니다. 예, 명세 기반 테스트, 블랙박스 테스트 동일한 개념으로 알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만약에 명세 기반이란 표현이 있으면 여기 명세 기반 적으면 안 되겠죠. 블랙박스 테스트. 종류는 두 가지 얘기를 했고 내부 구조를 보이지 않는 테스트. 그렇다고 여기 기능 테스트라고 하면 그것도 블랙박스 테스트를 부르는 용어이기는 합니다. 자, 맞게 채점은 했지만 아주 정확한 답은 블랙박스 테스트입니다. 검은색 볼펜. 자, 그래서 블랙박스 테스트, 블랙박스 검사 이것도 맞고요. 영어로 적으셔도 되고 영어로 적다가 테스팅 이것도 득점으로 인정하니까 여러분이 이거 다른 내용인데 뭐 어디가 답이에요 이렇게 너무 혼란해하지 마시고요.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이 교재에 나와 있는 용어를 명확하게 알고 암기하고 가시는 방법이죠. 이거 맞을까 조마조마하지 않는 방법이니까요.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응용 문제. 자, 세 문제 나왔어요. 세 문제 나왔는데 자, 첫 번째 5점은 1번, 2번 빈칸이 있었어요. 그럼 부분 점수 있어요. 자, 논란의 여지가 없는 얼터의 애드 문제가 나왔어요. 기능사에서 얼터 모디파이 그죠? 모디파이가 나왔는데 얼터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출제를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자, 아래 보기에 학생 테이블에서 학생 테이블 주어지고 주소 컬럼을 추가하는 SQL문을 완성하는 빈칸 1, 2에 알맞는 용어를 기입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키워드 잡으시면 학생 테이블 있고 주소 컬럼을 추가. 자, 칼럼 추가. 자, 명령문 뭐예요? 명령문 뭐예요? DDL 명령문 중에 얼터문이구나. 수정하는 명령문 얼터구나. 자, 소문자 대문자 상관없습니다. 명확하게 보이실 수 있는 걸 적으시는데 자, 필치 안 좋으시면 대문자. 그죠? 필치 안 좋으시면 대문자이고 해당 문제는 2018년 이후의 기출 문제였어요. 관연도 기출 수준으로는 출제를 하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자, 완성하는 빈칸에 알맞는 용어인데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시험장에서 특히나 SQL과 관련한 거는 정말 꼼꼼하게 단서사항, 요구사항이 주어집니다. 그죠? 네, 왜냐면 DBMS 제품에 따라 약간의 문법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애매모호하지 않게 최대한 자세히 알려줍니다. 추가하는 칼럼의 이름은 주소이다. 자, 힌트 이런 것까지 잡으세요. 홀다운표. 홀다운표 주어졌었어요. 자, 이거 자, 데이터의 타입은 가변 문자형 20자리라고 하고 여러분한테 이런 거 적으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
오라클은 VAR 캐릭터 2라고 적어야 되니까 이렇게 문제에 주어진 걸 충실히 하시면 되고, 말인즉슨 저 홀다운표 지금 컬럼 이름에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쌍따옴표를 주어줬어야 돼요. 컬럼이 뭐예요? 칸, 속성, 애트리뷰트, 컬럼, 열 다 동일하죠. 전화번호 있는데 나 주소 칸이 필요해. 이 작업하는 거죠. 근데 이 주소 칸이 문자, 가변 문자형 VAR 캐릭터 최대한 20짜리가 필요해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1번 무슨 테이블? 테이블에다 대고 작업하는 거죠. 얼터 테이블 이름, 학생 테이블에 칼럼, 주소 칼럼을 추가하세요. add 이런 형식으로요. 자, SQL문은 세미콜론 있지요. 자, 그럼 시험지 이렇게 낙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연습란에 연습하시고 여러분은 대문자로 적으시면 너무 좋고 소문자로 적으실 땐 잘 적으시고 L자, A자 뭐 이런 거 잘 적으시고 1번에 여기에다 적으시면 안 돼요. 그럼 빵점. 요 칸에 얼터 적고 나오면 빵점이에요. 답안란에 얼터. 여러분 진짜 농담 아니고 여기다 적으시면 빵점이에요. 채점위원이 답안 영역만 한다가 정해진 룰입니다. 자, 얼터, 테이블, 학생, 자, add, A, D, D. 여기도 스펠링 틀리면 두 줄 긋고 검은 펜으로 적는다. 저 수정액 사용하시면 안 된다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됐죠? 그러면 추후에라도 얼터 테이블 학생, 에드 주소, 캐릭터 20 세미콜론 다 적을 수 있는 문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염두하시고 학습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드 얼터 적었고, 자, 부분 점수는 1번, 2번 있으니까 5점 중에서 얼터라고만 적으셨어도 득점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 적어야 돼요. 답안 기재란이 주어졌습니다. 자, 시험지를 먼저 보시면 시험지 한 면이 꽉 찼어요. 이 문제가. 성적 테이블을 대상으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아래의 결과와 같이 출력하는 SQL문을 작성하세요. 자, 우리 수강생님이 너무나 꼼꼼하게 도움을 주셔서 보시죠. 자, 테이블이 있고요. 실제 시험지에는 이렇게 결과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이 일일이 따지지 않아도 힌트를 저렇게 결과 테이블을 보여줬고요. 요구사항이 있고요. 자, 답안 기재란에 뭐예요? SQL문을 작성하세요. 약수령이라 그랬고요. 부분 점수 없습니다. 해당 문제는 부분 점수 없습니다. 전체 문장을 적을 때 틀리면 아예 명령문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부분 점수가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SQL도 언어니까 부분 점수 부여하지 않습니다. 됐죠? 열심히 적으셔야 되겠죠? 자, 연습란 연습 많이 하시고 시험장에서 이렇게 적으시는 겁니다. 자,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필답형, 공단의 필답형 시험은 이렇게 시험지에 답안 기재란이 박스로 있을 경우에는 박스 안에만 채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안을 작성하는 여러분은 박스 안에 답안이 잘 작성이 되도록 글자를 넘치게 적으시면 곤란하죠. 그래서 답안 작성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 글씨가 너무 큰지. 그죠? 조금 더 영역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이게 룰이에요. 약간 삐져나갔는데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해요? 아유, 그건 인정을 해주는데 이렇게 박스로 답안란이 있을 경우에는 나간 이 영역은 채점을 안 하는 게 철두철미한 채점위원일 경우엔 그래요. 연습하시고 시험지 모습을 좀 보시고 가시라고 해서 좀 다양한 케이스로 제가 작성을 했어요. 자, 그래서 넘지 않게. 그러면 선생님 셀렉트 해서 이거 엄청 긴 문장인데요? 옆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예. 안에. 답안 기재란. 답안 기재란은 원래는 있었는데 최근은 좀 없어지는 추세이긴 해요. 그죠? 예. 자, 그래도 연습. 혹시라도 모르니까 철두철미하게 대비하고 가셔야죠. 자, 시험지 가지고 나올 수 없습니다. 잡혀가요. 그렇죠? 예.
자, 문제 조금 더 잘 볼게요. 센스 있으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오시는데 중요한 건 요구사항을 꼭 읽어주세요. 그죠? 성적 테이블이 있다. 성적 테이블에서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야 돼요? 프롬. 프롬 성적 좋죠. 성적 테이블에서 뭐뭐별 그룹 바이 과목별 평균 점수가 평균은 그냥 구할 수 없는데 에버리지 AVG 가로 열고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이다. 자, 이상이면 뭐예요? 크거나 같다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자, 점수 칼럼 이름 눈으로 확인하고 점수,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구해서 자, 결과 셀렉트 다음에 L자 잘 적으세요. 자, 자신 없으면 소문자, 대문자로. 자, 셀렉트 과목 이름, 최소 점수, 최대 점수. 최소 점수와 최대 점수는 최소 먼저 나와 있으니까 미니멈 점수, 맥스 점수 구하는 걸 출력한다. 셀렉트문 쓰는 거 맞죠? 자, 문제에 이런 게 있었어요. 외월절 구문은 사용 불가능하며, 자, 실제 주어진 요구사항이 외월절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외월절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요구사항이. 그죠? 조건절이긴 하지만 외월절 쓰는 거 자체가 아닌데 조금 더 힌트를 준 거예요. 자, 그룹 바이 해빙 써라. 그죠? 그룹 바이 해빙이 써라. 그것도 반드시. 그럼 그룹 바이도 들어가야 되고 해빙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as가 좀 특이했어요. 자, 시험장에서 반드시가 없으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시험장 시험률을 잘 보셔야 돼요. 반드시 써라 그러면 완성된 쿼리문에서 SQL문에서 as가 꼭 있어야 돼요. 그렇죠? as 안 적었는데요, 선생님? 그럼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반드시가 없으면 as 생략해도 되고요. 반드시가 있으면 as를 안 쓰면 빵점이다 라는 겁니다. 채점, 논란,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하시려면 시험장에서 시험지 꼼꼼히 보시는 거예요.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고요. 최근에 들어갔어요. SQL 명령문은 그동안 정보 처리에서는 세미콜론을 반드시 적으세요. 세미콜론 안 적으면 빵점 주는 사례도 있어요. 저 필답형 2017년도 초기에는 빵점 줬어요. 그쵸? 자, 근데 여기 세미콜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해서 세미콜론은 채점을 하지 않겠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자, 1차더라도 요구사항을 적용을 해야만 한다. 좀 더 복잡한 쿼리를 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요구사항을 충실히 해야만 채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꼼꼼히 잘 보셔야 돼요. 키워드로 보시고 연습란에다가 많이 연습하시고 옮겨 적으세요. 처음부터 답안란에 적으시지 마세요. 그렇죠? 자, 눈으로 먼저 보시면 성적 테이블에 과목별 평균 점수가 과목 이름을 통해서 과목별. 근데 잘 보셔야 돼요. 과목 이름. 과목이 아니고 과목 이름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과목 이름 별. 과목별 하지 마시고요. 과목 이름 별이 좀 더 정확합니다. 뭐뭐별 붙으면 그룹을 짓는다. 기준은 과목 이름이다. 자, 그래서 보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자료 구조가 있어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3개 끼리, 자료 구조 2개 끼리, 점수를 평균을 내라.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 95, 그쵸? 네, 95, 99, 88.
그죠? 자료 구조는 어떻게 해요? 80, 79. 더 3개 더해서 나누기 3, 3개 더해서, 2개 더해서 나누기 2 하겠죠. 시험장에서 그런 거 안 해도 되지만, 아이고, 나는 꼼꼼하고 싶다 그러면 해도 시험 시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평균을 구한다. 그럼 점수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A, V, G, 에버리지 함수를 구해야 되겠네. 그죠? 자, 90점 이상이니, 이상은 크거나 같니? 90 포함해야 돼요. 자, 그러면 눈으로 생각을 하셔도 95, 99, 88이면 평균 90 넘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평균이 에버리지가 90 따졌을 때 넘는구나. 하지만 80과 79는 평균 내면 자료 구조는 넘지 않아요. 그럼 데이터베이스만 넘었네. 자, 주의할 건 뭐예요? 여러분,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으셔야지 이렇게 적으시면 빵점이에요. 주의사항. 근데 시험장에서 이렇게 실수하세요.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조건을 따져야 되네. 근데 그룹으로 먼저 묶고서 에버리지를 해서 조건 90보다 크니 따지니까 그룹 바이의 조건 해빙을 키워드가 where이 아니고 적어야 되는구나. 점. 자, 그리고 출력을 하세요. 뭐를? 과목 이름, 쉼표, 최소 점수, 그 과목의 최소 점수. 그럼 95, 99, 98의 최소 점수는 88이겠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최대 뭐예요? 99겠죠? 화면에 알아서 구했네. 자, 그리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라. as, 이름. 결과가 그렇지 않으면 최소, 미남수, 미니멈, 그렇죠? 최소 점수, 맥시멈 99가 나와요. 근데 이름을 한글로 최소 점수, 최대 점수 출력을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하는구나. as. 홀다운표 아닙니다. 홀다운표 아닙니다. 아주 정확하게는 안 적거나, 왜냐면 빈칸이 없으니까, 스페이스바가 없으니까, 또는 쌍따옴표를 적어야만 합니다. 홀다운표는 상수, 값에만 적는 거고요. 이렇게 셀렉트 뒤에 as, 이름의 식별자일 경우엔 쌍따옴표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적어라 라는 각종 지시사항도 나오지 않고요. 안 적는 게 마음 편하죠. 홀다운표 적으면 빵점이에요, 원래. 그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적으셔야 돼요? 얘는 검색해야, 출력하여라 했으니까 select, 대문자로 적으시고요. from. 자, where 없죠? 네, where 없습니다, 여러분. 조건은 있는데. 자, select from이 기본이죠. 여기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select from, 자, 각가로 하시는 거 아니죠? 성적. 그죠? 네. select 하나, 둘, 세 개예요. 하나, 둘, 세 개. 뭐예요? 과목 이름. 쉼표. 자, 뭐예요? 과목 점수에. 그죠? 예. MIN 소문자로 적으셔도 좋아요. 근데 대문자로 적는 걸 좀 권해드리고, MIN 점수예요. 이 점수는 여기에 점수라고 있으니까 점수라고. 점수 출력하고, 맥스 점수 3개 출력하는 거예요. 성적 테이블에서 하나, 둘, 3개를 출력하는데, 이쁘게 출력하기 위해서 as 별칭을 두어라. 칼럼 별칭. 최소 점수. 자, 지금 제가 적는 건 연습란에 여러분이 연습하는 상황을 제가 가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연습 많이 하셨으니까 한 번에 적으시겠죠. 띄지 마세요. 최대, 최소 사이 띄지 마시고. 여기에 굳이 홀다운표, 쌍따옴표 묻는다 그러면 저는 쌍따옴표라고 과감하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홀다운표 원래 에러 나요. 그죠?
예. 자, 그럼 이렇게 적는데 전체를 대상으로가 아니고 조건을 두고 했어요. 묶어서 조건을 따졌어요. 그래서 from 아래로 해서 자, 그룹 먼저 묶어라. 그룹 by 칼럼 이름 적습니다. 기준이 되는 게 자, 과목이 아니에요. 과목 이름. 기본적으로 그룹 바이와 관련해서는 과목 이름, 그룹 바이의 기준이 셀렉트절에 들어가는 게 맞고요. 아유, 저 이거 쉼표 아닙니다. 자, 그리고 조건은 그룹 바이에 종속됐으니까 having이 where은 전체의 조건이고요. having은 그룹마다 따지는 그룹별 조건식을 얘기합니다. 자, having, 그룹 바이 다음에 having 다음에 자, 그럼 조건이 뭐니? 라고 했을 때 A, V, G 평균 내 뭐를 점수를 그룹별 점수 평균 내서 그렇죠? 예, 크거나 같니 90 여기까지다 해서 세미콜론 원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채점 안 해도 안 하겠다 해서 자, 연습란에 한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쁘게 select from group by 과목이 having 구조 잡으시고 작성하시면 5점 맞는 겁니다. 이 정도는 공부해 가시는 게 우리 정보처리 기사의 수준은 맞지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번 SQL 문제 한번 볼게요. SQL 문제 보시면 자, 쉬워요. 답은 보시면 쉽죠. 근데 의외로 delete from 사이를 좀 잘못 적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시험지는 테이블을 살짝 껴놨는데 실제 시험은 정말 간단하게 학생 테이블의 이름이 민수인 학생 튜플을 삭제하세요. 제가 테이블은 참조하도록 넣어놓긴 했는데 학생 이름이 민수였대요. 자, 민수 앞뒤 홀다운표가 있었습니다. 자, 홀다운표 빼면 안 돼요. 자, 학생 튜플을 삭제, 튜플 삭제. 자, DML 삭제 명령 중에 delete 명령문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고 자, 문자형 데이터 값에는 홀다운표 표시하세요. 홀다운표 좀 성의 있게 예쁘게 그리시고요. 대소문자 없고 세미콜론 채점 안 한다 해서 자, delete from table 이름 학생 테이블로부터 영어 그걸 대상으로 그죠? 예, 다 지워라가 아니고요. where 조건식 이름이 민수인. 자, 실제 시험이 정말 이렇게만 주어졌었어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2017년 2회 기사 기출문제 출제 민수 이름만 다르게 똑같이 출제를 한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가 SQL 응용이고 SQL 응용은 이 정도 수준은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고 3문제 정도의 수준을 항상 고려하셔서 공부 마무리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